일단요, 우리나라 전체 빚이 6,200조를 돌파했습니다. 6,200조를 돌파했어요. 2021년에 5,514조였거든요. 그랬던 게 5,819조, 6,015조를 돌파하더니 2024년 결산해보니 6,221조로 6,200조를 국가 부채가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증가 속도, 부채 증가 속도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가면 뭐 등치가 커지면 여러분 빚도 감당하는 수 있는 규모도 커지니까요. 괜찮은데 국가의 경제 성장률보다 빚의 성장률이 1.5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덕허덕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6,200조가 돌파했다. 이게 이제 오늘 매일경제에서 종합 면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문제는 저는 이거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한번 현황을 한번 짚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자. 국민연금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 대체율 이번에 43%를 올린다고 하죠. 군인연금 여러분 그 소득 대체율은 62.7%에서 76%, 장기 근속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소득 대체율이 다른데 76%, 그러니까 62.7%에서 76%가 군인연금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요, 전역 후에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전역한 다음에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군인연금은. 소득 대체율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사학연금은 어떠냐? 사학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68%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으면 68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연금 받을 때. 공무원 연금도 68%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68%. 그러면 보험료율은 당연히 높습니다. 월 소득에 지금 보통 지금 9% 내고 있죠. 9% 내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에는 18%입니다. 소득에서 100만 원 벌면 18%를 냈다가 나중에 68만 원의 소득 대체율, 68%의 소득 대체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벌다가 은퇴하고 68만 원 받는 연금이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젊었을 때는 이 세 직업이 좀 빡빡해도 나이가 먹고 나면은 연금 받을 때 되면은 최고의 직업이었었구나라는 거를 환기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 68%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적자 규모입니다. 적자 규모. 적자 규모인데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적자가 규모가 얼마냐? 8,6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러니까 1년에 8,662억씩 적자가 나는 게 사학연금이고요.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대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8조 4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5년만 3조 2,763억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5올해 적자가 7조 1,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요. 27조 6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재정 지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은 지금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거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24년에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재정 지원한 게 4조 4,411억, 그리고 군인 연금엔 3조 2,489억, 그리고 사학 연금엔 1조 1,11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지원 규모만요 2024년에만 7조, 8조, 거의 9조 가까이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다? 갈수록 늘어간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고갈됐고요. 사학연금은 2049년에 기금이 소진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갈된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고갈됐고요. 사학연금도 고갈될 예정. 자, 국민연금은 2060년쯤에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의 재정이 얼마 정도, 앞으로 계속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학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재정 지원되는 것 플러스 국민연금까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2060년대가 오면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재정, 그러니까 행정부가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재정 지원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을 걷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젊은 층이? 자, 이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국가 행정부의 재정 상태 자체가 폭파되는 수준의 연금을 안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정 지원으로 연금이 유지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할 텐데, 자, 지금 2060년이라고 해봐야 제가 88 올림픽 때 생각을 해보면은 벌써 40년이거든요. 그 88 올림픽 때 저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손에 손 잡고, 근데 그만큼만 시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 정부 재정이 폭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한다라는 걸 뭐 전쟁이 나고 뭐하고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국가 재정이 폭파되는 게 2060년 정도. 지금같이 경제 성장률의 1.5배 정도 되는 속도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4대 연금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모두 다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한민국 재정은 버틸 수 없게 된다. 자, 이게 포퓰리즘 정치인데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경제 성장률하고 맞춰야 된다. 안 맞추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의 10% 이상을 갉아먹는 연금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좀 정치인들이 좀 더 신중하게 연금 개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통령 없으니까 연금 개혁 잘 되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 더 심각하게 이 연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해볼게요.